뭐 부동산 하면 아파트 얘기를 해야 할 얘기가 많은데 수익형 부동산은 비주택 분야라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람 얼굴 다르듯이 다 너무 달라서 한계가 있어요. 다행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수익형 부동산 이제 상가 포함해서 개발을 좀 한 지가 30년 정도 됐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례가 좀 제가 많아요. 제가 그런 사례가 좀 많아서 사례가 굉장히 좀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 저는 이제 어떻든 그런 쪽만 한 30년 개발을 좀 해왔고요. 제가 책을 한 8권 냈는데 원래 책 많이 낸 사람들은 이렇게 돈 번 사람이 많이 없어요. 이렇게 책을 쭉 썼다는 얘기고요. 제가 이제 개발한 것들이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제가 개발한 사례인데, 주로 서울에 있죠? 수도권 하면은 어디를 얘기할까요? 수도권 전문가가 있어요. 그 서인경 씨라고.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전문가예요. 서인경 씨하고 친해야 수도권 부동산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 이제 인천이 그동안에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었잖아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요즘에 인천으로 많이 와요. 그래서 주로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에서 주로 이제 개발을 쭉 해왔는데, 이렇게 쭉 개발을 이제 하다 보니까 정말로 여기저기 안 가본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여기는 지금 이제 수익형 부동산 전망을 내년 이제 2022년을 앞두고 있으니까, 지금 코로나 전도 여기 보시면 코로나 후, 코로나 중은 현재예요. 그다음 코로나 후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코로나 전에는 서울 불패, 명동 불패, 신도시 상가, 그다음에 또 뭐 단지 내 상가, 신축 상가 불패 다 이랬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번 코로나로 제일 피해를 많이 본 지역이 어딜까요? 서울이거든요. 서울 중에서도 명동에 지금 명동 전체가 죽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울 불패, 명동 불패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은 상권보다는 우리가 그 수익형 부동산을 따질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상권, 입지. 상권하고 입지는 다르죠. 상권은 큰 개념이고 입지는 특정한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권, 입지, 그 다음에 동선. 인구들이 과연 어디로 다니느냐. 이 동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템이 중요하죠. 그래서 상권, 입지, 동선, 아이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상권보다는 입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아이템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코로나가 생기면서 이제 특이한 그 현상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서울을 벗어나려고 그래요. 그럼 사람보다 차량 동선이 중요해요. 오히려. 그래서 결과는 동일해요. 장사가 잘 된다는 결과가 동일한데, 옛날에는 서울에서 뭐 잘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지역적으로 격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후는 이제 뭐냐면, 이제 서울 필패, 명동 필패, 산으로 바다로, 이런 것들이 이제 코로나 후의 얘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주로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수익형 부동산도 수도권으로 좀 관심을 좀 돌려보자. 그럼 수익형 부동산 불변의 법칙을 제가 5개 이렇게 해놨는데, 마블링 좋은 지역을 찾자라고 해놨는데, 마블링은 그 상권도요, 마블링은 여기서 이제 골목골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골목골목이 잘 발달돼 있어야 그 상권이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블링이 좋은 지역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익선동이나 북촌이나 서촌 같은 데는 마블링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그 익선동, 북촌, 서촌, 뭐 홍대로 말하면 연남동도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이렇게 마블링이 좋은 지역에 찾아야 된다. 그 다음에 입지 따라 천차만별인데, 위치 전망 교통. 일자리도 이제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인구 이동 동선을 찾아야 된다. 그런데 제일 좋은 게, 이렇게 쉬어가는 상권에 사람들이 몰리게 돼 있어요. 상권도 이게 흐릅니다. 상권도 흘러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을 생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 부동산도 움직여요, 가격이. 그 생물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부동산 유통기한이 있다? 그런데 그럼 언제까지가 유통기한이야? 이거 중요하냐? 이거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좀 이걸 사겠다는 사람들이 막 덤벼. 때가 유통기한이 아닌 거예요. 근데 사겠다는 사람이 또 끊겼어. 유통기한이 끝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부동산의 유통기한, 다른 식품은 유통기한이 딱 한 번으로 끝나는데, 부동산의 유통기한은 반복해서 와요. 특히 수익형 부동산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이밍을 놓치면 못 판다. 또 타이밍을 놓치면 못 산다. 그죠? 수족관 상권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항아리 상권이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저는 남들이 쓰는 표현을 별로 안 쓰고 싶어서 제가 수족관으로 바꿨어. 갇혀있는 상권.
수족관 상권. 어떻게 보면은 그 수족관 상권이라는 게 우리 흘러가다가 머무는 지역이에요. 머무는 지역. 그게 이제 거기 갇혀 있는 거죠. 물론 거기서 넘치면은 또 흘러가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성공 아이템을 좀 찾아보자라고 얘기가 되는데, 인건비 좀 절감해야 되고요. 대중적일 거. 액세서리 아이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아주 그냥 일반적인 것들을 이제 취급하는 그런 것들이 좋고요. 그러면은 투자 방향하고 개발 사례인데, 투자 방향은 어떻든 간에 월세 수익형, 뭐 시세 차익형, 숙소권 상권, 집합 건축물, 일반 건축물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집합 건축물과 일반 건축물 동시에 하는 게 제일 좋다. 그게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다. 요거가 이제 오늘 제가 사례 하나 준비했어요. 요거를 제가 이제 그 7년 전에 우리 대학원 학생이 뭐 하나 하고 싶다 해서 사준 집이고, 이거를 이렇게 게스트하우스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쭉 운영을 해보다가 지금은 어렵겠죠, 그죠? 지금 임차인 1억에 600을 받았어요. 여기가 대지가 60평이고 건물이 한 70평 정도 되는데, 요런 집, 이거를 현재 이렇게 돼 있는데 나중에 이렇게 짓겠다는 거죠. 이렇게 짓겠다는 가정하에 제가 수집을 자료를 하나 준비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까 그 집이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근생입니다. 근생으로 용도명을 해놨어요. 근데 지금 연남동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냐면은 팔려고 하는 사람은 주택으로 팔려고 하고요. 사려고 하는 사람은 근생 상가로 살려고 그래요. 이 문제가 지금 이게 얽혀 있어요. 이제 층별 지하부터 5층까지 이렇게 만드는 건데 160평을 지어요. 건축 면적이 이렇고 연면적은 160평 올라가고 토지는 60평입니다. 근데 60평이 되면 평당 얼마 달라고 그러냐면 6천 정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66에 36, 36억이죠. 36억에다가 건축비 플러스죠. 이런 거 사시게 되면. 그 다음에 그렇게 돼 있고요. 자, 저기 도면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1층, 1층 주차장이고요. 주차장. 차 4대, 주차 4대 들어갑니다. 왜 4대 들어가냐? 상가기 때문에. 상가는 40평당 한 대예요. 주택은 1대1이잖아요. 그리고 이쪽은 2, 3층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거는 4층, 5층까지 올라가는 거죠. 지하 1층에 지상 5층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런 그 설계가 나와요, 현재. 그리고 이제 이걸 수지 분석을 좀, 이게 결론인데, 수지 분석을 좀 해드리면은, 근생 신축 시 수지 분석인데요. 37억 매매가는요. 취득세가 4.6% 근생이니까. 그 다음에 건축비 한 10억 잡고요. 철거비는 건축비 포함되어 있고 설계비, 감리비에서 보증금이 3억 정도 회수가 돼요. 나중에 지어놓은 신축 후에. 그 다음에 대출은 60% 정도 받어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에쿼티 내가 순수하게 투자하는 순투자 비용이 23억 3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월세가 보증금 3억에 월세가 1,340이 나오는데 예상 월세가요. 이자가 648만 원 나가면은 692만 원이 이자 후 수익이 돼요. 약 4% 정도 되죠. 그런데 이거는 월세에 대한 분석이고요. 시세 차이가 사실 얼마나 나올지 모르잖아요. 2, 3년 정도 있으면은 9천 이상은 올라갈 것 같아요. 땅값이. 결론은 바블링 좋은 지역에 주택을 사서 상가로 신축을 하는 게 해야 되는데 상가로 신축한다고 해서 다 임대가 되나요? 그렇지 않죠. 그게 정해져 있어요. 지역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만 조심하시고. 그래서 그럼 어느 지역이냐? 아까 말씀드린 거. 바블링이 좋은 지역이면 주택을 상가로 바꿔도 임대가 다 갑니다. 이런 점들을 좀 주의해서 수익형 투자하실 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치겠습니다. 네.